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따로 연락을 안 해도 성적이 변동되는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나 몰래 내 등 뒤에서 교수님이랑 따로 연락해서 성적 올리는 학생들도 없겠구나. 그럼 내가 굳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애쓰지 않고 그냥 내 성적은 내가 그냥 신경 쓰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맨 처음엔 좀 야박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 이메일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과제로 과연 이메일이 올까 안 올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한테 아무 연락해보다 답장 안 합니다. 이거는 답장을 하면 계속 또 답장하고 연락하니까 연락되던데? 이메일 하지 말는데 연락하니까 되던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우스워져요. 너무 우습게 하는 거죠. 네, 안 해요. 연락 안 합니다. 쪽지하세요. 자, 과제 확인 및 제출은 공지된 바와 같이 학교 사이비 강의실에서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죠? 아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지 확인 안 하면 본인 손해예요. 이거 지금 3월 10일 6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녁 6시인데 18시잖아요. 6시, 그러니까 17시 59분에 올리다가 서버가 천천히 움직인다. 아니면 그때 또 학교 서버가 다운이 되었더라. 이러면 이제 본인이 과제를 못 올리는 거예요. 교수님, 학교 서버 잘못인데 제가 손해를 봐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래요. 손해 보면 안 되죠.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질문이 있어요. 혹시라도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면 꼭 굳이 1분 전에 그걸 올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나중에 성적에 반영이 될 때 분명히 학교 서버의 문제라면 본인이 그 성적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가 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만 가져가겠죠. 근데 내 질문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따지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그냥 본인이 숙제를 빨리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에너지적으로 좀 이익이 아닐까 싶은 거죠. 주황색 불에서 건너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주황색 불에 건너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주황색 불에 지나가는 것도 불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순간의 찰나에 나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갔고 카메라가 인지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늦게 지나갔던 것처럼 찍혔어. 그러면 카메라가 오류가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고를 증명하는데 그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적인 소모를 하느니 주황색 때 안 넘어가고 초록색 때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은 상황에서 업데이팅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누구랑 같이 쓰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가끔 헷갈렸어. 그래서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업로드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혼자 멋대로 업데이트를 해버렸어. 자기 혼자 멋대로 해버리진 않죠. 사실 세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컴퓨터가 AI도 아니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억지로 중간에 안 멈추죠. 그래서 끝내고 나니까 6시가 넘어갔어.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컴퓨터 업데이트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 그랬는데 제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걸 증명하면 과제를 늦게 낸 거를 관해서 손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고를 난 다음에 사고의 자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 과제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고에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과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힘들지 말고 그냥 시간 안에 하세요. 시간 안에 여유롭게 하세요. 올려요. 해서 올리라고요. 여러분들이 5시 59분에 업로드 하는 이유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2시간씩 연습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러다가 그걸 5시 59분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루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걸 잘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사고를 안 내는 게 똑똑한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 날 가능성을 prevent, 미리 예방하는 게 좋죠. 내가 타이어가 낡았으면 타이어를 바꿔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기름을 채워 넣어야죠. 그죠? 장거리를 뛸 수도 있는데 굳이 기름을 달랑달랑 하는 상황에서 모르는 동네를 가는 입장이라면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다닐 이유가 없죠. 또 밤에 운전을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을 더더욱 넣어놨어야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지구레하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죠 라는 상황이라면 너무 답답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야, 차에 기름 만땅으로 차 있고 지금 날씨 좋고 뭐 차는 새 차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상관없죠. 그 상황이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차를 운전한다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차는 사고를 수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하는 게 더 똑똑한 일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내가 술을 안 먹는 방법도 예방이 되긴 하지만 술 먹은 사람을 차 위에서 도로 위에 술 먹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네 잘하네 운전 그렇게 하면 내가 사진 찍어서 그거를 올려야지. 내가 고발해야지. 신고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왜? 사고가 안 나야지. 그 사람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를 내가 버티고 찍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는 만약에 학교 서버가 다운될지 안 될지를 내가 지키고 서 있다가 학교 서버가 다운된 걸 증명해서 학교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제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 노트북이 업데이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있다가 업데이트 30분 전에 내가 과제를 완성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데이트랑 관련 없이 빨리 최대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마세요. 최대한 본인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할 거 없는데 이제 과제 얘기했죠. 벌써 2명 했는데 50명이에요. 50명. 그래서 성적 얘기해 줄게요. 1주, 2주차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차 과제는 아직 멘션 안 했구나. 지금 이게 레슨 3죠. 레슨 3의 과제. 이게 Why do you want to take this class가 60초 동안 됐죠? 그래서 위크 2의 과제는 3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1개를 할까? 짧게 해서 할까? 그런 게 훨씬 나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잠깐만 화면을 멈추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제가 2주차에는 2개가 나갑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이제 좀 이따 금방 하나 할 거예요. 하나랑 그 다음에 2개. 자, 지금 하는 과제를 2주차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DF가 아니라 이거죠. 자. 이거예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요거 영상으로 하나 찍으세요. 무슨 소리냐? ABC는 알파벳의 이름이지요. 알파벳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릴 수 있어요. 기역과 그는 다르죠. 기역. 근데 여러분들이 가요라고 할 때 기역, 오, 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요?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글을 배우지 않아 봐서. 자, 알파벳의 이름과 알파벳의 소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알파벳의 소리를 연습하려면 자꾸 헷갈려요. A라고 자꾸 보이기 때문에 알파벳 A가, 그죠? 근데 알파벳 A는 소리는 아죠. B, K, D, E, F, G.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phonics라고 해서 발음 소리와, 그죠? 알파벳에 나오는 소리와 그 다음에 알파벳이 갖고 있는 소리죠. 근데 알파벳의 이름과는 구분이 가능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알파벳의 소리와 이름이 구분하는 것과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뭐 싱크 된다거나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내가 한글을 가르치는 입장 아니니까 이걸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주차 첫 번째 과제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A, B, K, D, F, G. 여러분들 소리, phonics를 녹음해서 두 번째 거를 만듭니다. phonics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 과제는 자기소개입니다. 60초입니다. Hi, my name is Gemma Choi. I'd like to introduce myself. 본인이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 과제에서 올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아직 시간 충분하네요.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A, B, C, D 요거 들어봅시다. English pronunciation in use. Elementary by Jonathan Marks. A. 2. A. 여기 나왔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네, 잘했어요. 아이고, 화면 좀 봅시다. 자, there are 26 letters in English alphabet이라고 했어요. A부터 Z까지 26가지입니다. 5 vowel이 있죠. 아, 에, 이, 오, 우. 아에, 이, 오인데 지금 A, E, I, O, U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사운드를 얘기해야 돼요. 사운드. 아까 내가 얘기했던 phonics. 영어 유치원에서는 보통 phonics를 먼저 배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리를 먼저 배워요. 소리.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소리를 먼저 배워야 이게 가능하지 어린아이들이 스펠링을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울 때 스펠링을 먼저 배웠잖아요. Apple, A-P-P-L-E 먼저 배웠죠? 그게 사운드가 에, 프, 을, 이라고 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파벳과 소리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은 이름이고 소리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APPLE는 전혀 애플이랑 관련이 없어요. 소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겁니다. 자, 5개의 vowel 말고 21의 consonants가 있죠. 그 5개 말고의 consonants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But there are more than 40 vowels and consonant sounds in English. 그러니까 이건 알파벳이고 이름들이고 실제로 소리들은 40가지가 넘는 소리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게 그 차이예요. 알파벳은 4개인데 letter. 그러니까 letter는 4개인데 소리는 4개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영어가 우리의 상상대로 되지 않죠. 항상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리의 개수와 letter의 개수가 달라요. 한국어는 토스트 하면 3글자죠. 토스트. 그러면 그걸 적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스펠링을 적으면 몇 개가 나죠? TOAST죠. TOAST, TOAST. 5개예요. 5개의 레터를 쓰는데 소리는 3가지만 나와요. 그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숫자가 떨어지지가 않지? 딱 떨어져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레터와 사운드의 숫자가 같을 때 그렇게 해서 우선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분명히 레터와 사운드의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룰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이잖아요. 근데 내가 애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를 빨리 이해를 해야 발음, 우리가 지금 영어 발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영어 발음을 봤을 때 빨리 이게 기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 기어 밟고 있으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어를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해요. E가 2개, A, B, C, D, E 했을 때 E 레터가 2개면 이 레터라고 그랬죠. 이 사운드라고 안 하고 그 차이점이에요. 이 레터 또는 에의 사운드 2개가 겹치면 이 사운드가 됩니다. 그, 인데 사운드는 파닉스는 알파벳은 뭐죠? G-R-E-E-N이죠. 그, 이거는 방금 한 건 파닉스예요. 에가 2번 겹치면 E가 돼요. 사운드가. green. 근데 이거를 파닉스,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하나당 파닉스에 해당되는 사운드를 인지를 못하면 자꾸 나는 분명히 GREN인데 왜 다 N 이래? 뭐야 이게? 난 애가 아닌데. 이렇게 돼서 자꾸 놓쳐요. 한두 번 놓치기 시작하면 포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여기 보여줄게요. B, R, E, A, D. 이거 분명히 A라고 보죠? A, B, C, A. 근데 내가 방금 이랬잖아요. 다시 B, R, E, A, D. bread. E와 A가 합치면 알파벳 E와 A가 합치면 사운드 에와 아가 합치면 에 사운드가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더 가다 보면 있는데 그 알파벳 끝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어의 끝에 알파벳 E, 사운드 에가 오면 소리가 안 나요. 무음입니다. 여러분들 K 무음만 생각했었죠? 무릎, 연, 날리는 연, 그다음에 사람의 무릎, 니 할 때 KNEE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사도 정신할 때 그 기사, night 할 때 앞에 K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소리 안 나죠? 근데 그 K 없는 거만 생각하죠. 근데 E, 알파벳 E, 사운드 에도 맨 마지막 레터의 맨 마지막에 오면 스펠링의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E가 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어를 소리로 배운 게 아니라 스펠링 외우는 걸로 배워 있기 때문에 그 E가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관련이 없었습니다. 알파벳 스펠링을 외우는 게 중요했으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도 외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나더라도 쓰는 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쓰죠. 열심히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거 발음해봐라 그러면 내가 썼으니까 발음을 하려고 하죠. 기억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음과 여러분들의 스펠링을 외우는 것과 다 자꾸 오류가 나죠. 커피 생각해보세요. 커피. 내가 아까 E가 두 개가 붙으면 알파벳 E가 두 개가 붙으면 E 사운드가 난다 그랬죠? COFEE죠. 커피죠. 알파벳 에가 E가 두 개가 붙었으니까 에 사운드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E 사운드가 났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카페 CAFE E가 하나 나왔죠? 근데 교수님 이거 알파벳 끝에 오면은 소리 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난다고 했어요. 자, 카페는 영어가 아닙니다. 불어입니다. 위에 악센트가 붙어요. 미안해요. 내가 영어를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안합니다. 그래서 카페는 소리가 나요. 악센트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외래어예요. 영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래어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안 나는 거 알려줄게요. 여기 보세요. You have. 보자. 잘 나왔다. same. 뒤에 E 나오죠? 알파벳 E가 나와요. have라고 읽지 have라고 안 읽죠? have라고도 안 읽죠? 그죠? same이라고 읽지 same라고 안 읽죠? sam이라고도 안 읽죠? 이거 소리 안 나는 거 이제 인지가 돼요? 그동안 몰랐죠? 그냥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읽었던 것 뿐인데 이거 보세요. R, AR 그 다음에 이 발음 끝에 나오면 이거 발음하나요? 안 하죠? 이건 어때요? some, SOM, some에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들 놀려 먹을 때 소매라고 읽으니까 뭔 소리야? 소맥이야? 소맥도 아니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알파벳으로 읽기 때문이죠. 이걸 포닉스, 발음의 기호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펠링의 개념으로 그냥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가 뭐라고요? 다음 주 17일이네요. 금요일이면. 맞습니다. 17일 저녁 6시까지 알파벳 A, B, C, D, E, F, G 그거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본인이 찾아보세요. A, B, K, D, F, G, H, J H, J가 아니네요. HI니까 H, I, J, K, L, O, P 이해했어요. 그렇게 해서 포닉스는 두 번째 비디오에 그다음 세 번째 비디오는
Introducing myself for 60 second입니다. 알파벳 그거 녹음하는 거는 몇 초인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주의 과제도 한번 잘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주 잘 보내세요.